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이 내사했다, 중지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마는 검찰이 조용합니다. 법무부 장관 부인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대응하더니 검찰총장 부인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부인하는 입장문 하나 나오고 끝. 언론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보도를 처음 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그리고 우리 법적 자문을 해주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보도 내용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가보죠. 예. 제가 모두에 설명한 대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 이거는 맞습니까? 그런 경찰 보고서가 있는 것이죠.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서 경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있구나라고 아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단서를 찾아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 경찰이 이제 스스로 이 내부적인 그런 논의에 거쳐서 상황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내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사가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해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종결할 수가 있고요. 않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인지수사라고 해가지고 전환시켜서 좀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보고서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죠. 경찰이 발견한 팩트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보도한 내용은 경찰이 발견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이른바 선수 이모 씨의 자필서 내용이라는 게 발췌해서 요약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자필서를 입수를 해서 보고서에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필서를 입수를 했다는 게 경찰이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좀 복잡한데 어쨌든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어떤 사람의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자필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찰은 자필서라고 부르지만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죠. 이 전주한테 지금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을 경찰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자필서라고 경찰은 표현을 달아서 그 내용을 발췌 요약해서 보고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필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범죄 보고서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직접 앞에 앉혀놓고 타이핑하면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을 저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자필서라고.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뭐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군요. 수사를 해보려고 이제 그 보고서를 쓴 거죠. 해당 경찰관은.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진술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금감원에다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거예요. 금감원에 자료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안 했을까요?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했고 그 컴퓨터가 털린 사람, 그 컴퓨터에서 뭔가 문제가 된 내용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금감원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계좌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감원에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죠. 계좌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건데 사실은 저도 이번 취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금감원이 경찰의 그런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어떤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 178조 여기를 보면 금감원이 이런 시세 조종이나 뭐 이런 것의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 때문에 검찰한테 주는 건 법적 근거가 있지만 경찰이나 다른 곳에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검찰에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경찰이? 아니요. 금감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금감원에게 뭔가 자료를 달라. 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계좌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금감원에 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종의 이제 연락관 비슷한 검사들인데 맞습니다. 서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감원 직원도 검찰에 가 있고 검사도 금감원에 가 있고. 그리고 서로 업무도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에서 그 검사가 또 분명히 연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누군가 외압에서 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분은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건은 2009년이죠. 사건 자체가 일어난 것은 2009년 말부터 한 2011년 중반까지를 주가 조작 시기다라고 경찰 보고서 특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윤 총장하고 김건희 씨의 결혼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2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내사가 있었던 것은 2013년이고요. 그러면 내사가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부부 관계네요. 부부 관계인데 이 김건희가 그 김건희인 줄은 경찰도 잘 몰랐던 거예요. 경찰은 순수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내사를 하다가 중단했고 그 보고서에 김건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저는 그렇게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는 그런데 모르죠.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무슨 압력이 있었다거나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위치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이렇게 좌천도 당하고 이어주지청장 할 때? 뭐 요럴 때잖아. 2013년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에 미운 털이 박혀 있던 윤석열 검사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뭐 외압을 행사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합리적으로. 이 제가 취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이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묻혀버린 거지 누가 이렇게 힘을 써서 다 묻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묻은 것은 그렇게 묻힌 것 같다. 엄격결에. 그렇죠. 근데 사건 내용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사건 내용, 사건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저희 보도 내용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경찰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요. 이제 우회 상장을 합니다. 상장사 하나 사가지고. 근데 당시에 시초가가 9,000원이었어요. 첫날. 근데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2009년 11월쯤 되면 1,900원인가 그랬죠. 1,9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1월은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그 상장사를 하나 사서 우회 상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수합병을 할 때 대주주 지분은 보호 예수가 걸리게 되잖아요. 1년 동안. 근데 1년이 딱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맡겼다. 이모 씨에게. 그 이모 씨는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하던 분인데 전문가인데 만나서 이제 이 주식을 맡긴 거 잠깐만요. 주식을 맡긴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맡겼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권오수 회장이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내 계좌에 들어가서 네가 사고 팔고를 네 마음대로 해줘라. 1인 매매를 해라. 뭐 얘기를 했다면 그건 사실 뭐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모 씨라는 사람이 1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모 씨의 불법 여부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권오수 회장은 관련이 없을 수 있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모 씨에게 뭐 예를 들면 내 주식 나 잘 모르니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이제 적당한 시점에 팔고 사고를 해줘라.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뭐 시세 조정을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쩐이 필요하고 그렇죠?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차명으로 이제 남의 계좌 왜냐하면 한 명의 계좌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수많은 계좌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합쳐져야지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럼 본인 회사잖아요. 본인 회사. 본인 회사죠. 그 본인 회사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그렇습니다. 거니까. 뭐 그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큰일 또 나죠. 상장회사면 불법이잖아요.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보통 저희가 하죠. 정보가 생산된 시점에서 발표된 시점 사이에 그 관계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
라고 하면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근처 증권 브로커 정모 회장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제안을 했고 이모 씨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전주로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주주를 소개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주식과 계좌를 맡겼다고 나오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주주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학동 사거리 근처에 예. 미니 매장 2층에서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를 이모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예. 주식과 이제 계좌를 일임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김건희 씨가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의 주식 그리고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김건희 씨는 예. 어떻게 하다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가 됐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상장을 했는데 5월쯤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 두창섬이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에 40억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돈이. 예. 권오수 회장의 개인 회사죠. 예. 두창섬은. 예. 합병 전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합병하고 나서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0만 주 정도로 전환을 하는데 예. 주식으로 전환하고 닷새 뒤에 두창섬유가 그중에 5분의 1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한테 장외 매도해요. 일괄적으로. 액수로 하면 한 8억 원어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그때 시세보다 약간 쌌어요. 조금 쌌다고 한 그러죠. 2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액수로 환산하면 5천에서 1억 정도. 8,380원으로 이걸 보냈는데 넘겼는데. 그 나중에 예,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것만 봐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장애 주식을 이렇게 사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5분의 1을 딱 띄어서 판 거니까요.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주식을 누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때는 상장됐을 때. 상장돼 있을 때. 상장되고 나서 넉 달 후. 넉 달 후에 그 장외 매도로 이제 판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찰 보고서가 맞다면 그로부터 한 9개월 뒤에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작전이 시작됐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그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이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들이 다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게 한 명, 양모 씨 한 명과 김건희 씨 이렇게 두 명입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전주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이 씨라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그 전주라고 하는 사람의 명단에 그 김건희 씨 이름을 넣어놨다면 이건 당연히 그 주가 조작에 참여한 공모자라고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거기 나와 있는 이름이 나와 있다면 무조건 다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 일어난 내사 사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시작과 끝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사건을 계속 키울까? 중단할까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아마도 이거를 중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소고발은 함부로 중단하면 고소고발인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근데 내사 사건은 실제 경찰이 그걸 내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걸 그만뒀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상태이고 아무도 그거를 통제하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내부에서 아주 정의감이 뛰어나면 모를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은 명분이 있었죠. 내사를 그만둘.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주식거래 관련된 자료를 받는 게 필요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뭐 영장을 하든지 뭐라든지 좀 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접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충 접을 것 같네요. 제가 보통. 근데 이게 사실은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게 네. 저는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른바 꾼에게 나 좀 내 돈 좀 불려줘. 그것도 내 회사 주식으로. 그것도 상장된 회사가.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의 공시정보랄지 뉴스를 믿고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렇죠. 그거는 피해자를 진짜 양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주가 조작 범죄 이제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이거는 무너뜨리는 건데. 보면 단계가 처음에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꾸준히 매집을 해요. 조용하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호재성 발표를 막 내놓으면서 일반인들의 추격 매도를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추격 매수를. 그럼 이제 이게 주가 정점에 오르고 그때 처음에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먼저 팔죠. 그렇겠죠. 팔고 빠져나가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까?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았는지는 금감원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좌를 들여봐야 되니까.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의 패턴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그럼 이제 막 고점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쭉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가 조작 범죄라는 게. 1237님이 경제쇼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경제와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사기획 창에 김효신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을 경제쇼 플러스에서 방송한 적도 있고요.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도 김경률 회계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영대학원 MBA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불신을 받고 그 나스닥처럼 막 오르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불신이 팽배한 이유가 뭡니까? 주가 조작 장난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근데 기업인이 그랬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부인이 그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경제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교과서 같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제가 억지로 연결시킨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분 자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죠.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주가 조작과 연계된 또는 장외 주식 매입과 연계된 활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작전 자체는 결혼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경찰이 보는 작전 종료 시점은 2011년 11월 정도인데요. 결혼을 2012년 3월에 하잖아요. 넉 달 뒤에. 그러니까 이건 결혼 전에 끝난 작전인데 결혼 뒤에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수상한 거래들이 있는 거죠. 결혼 후에도. 첫 번째는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도이치 모터스가. 이건 이제 자동차 할부금융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에 현대캐피탈이 있는 것처럼. 이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를 2013년 6월에 만든 다음에 바로 7월 달에 김건희 씨한테 40만 주를 팔아요. 액면가 500원에. 근데 사실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BMW를 도이치모터스가 팔면 파는 대로 돈이 되는 회사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정상화되는 회사잖아요. 물론 처음에 몇 년은 적자를 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을 액면가 500원에 낯선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현대차 캐피탈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현대캐피탈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런 좋은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에 줬다. 이거는 사실은 오너랑 굉장한 특수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차 할부금융을 떼먹일 일은 별로 없거든. 이게. 그렇죠. 이 회사가 망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별로 없어요. 수익을 날릴 수가 있고 이게 아주 좋은 회사예요. 3년 정도 적자가 났다가 2017년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 2년 뒤쯤에 도이치모터스가 이 회사의 주식을 자기 자회사의 주식이죠. 1,500원에 사요. 증자를 한 거죠. 주당 1,500원에. 그러면 이건 어차피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는 없고 평가액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갖고 있던 2억 원어치의 주식은 1,500원으로 쳐서 평가가 되는 거죠. 주당. 그래서 그 6억 원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시점부터.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을 20억 원어치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김건희 씨와 권우수 회장이요. 예. 근데 당시에 주당 800원이었어요. 가격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이치모터스가 1,500원을 증자한 뒤에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또 1,500원에 증자를 했고요. 예. 김건희 씨가 20억어치 사기 넉 달 전에 미래에셋이 들어왔는데 미래에셋은 주당 1,000원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김건희 씨는 500원에 샀는데? 처음에 500원에 네. 샀고 요번 2017년에는 800원에 800원에 샀는데. 근데 사실은 기관 투자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도이치 파이낸셜 입장에 되게 좋은 거고. 미래에셋은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뭐 넘버 3 안에 드는 그럼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예. 이게 일종의 지표가 돼서 다른 투자를 유치하기도 좋고.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한테는 보통 싸게 파는 거잖아요. 개인보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씨한테 800원에 팔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은 윤석열 총장의 해명은 미래에셋은 7%의 배당이 보장되는 이제 배당 우선주고. 예. 김건희 씨가 산 것은 보통주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 것뿐이다라고 해명은 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전에 도이치모터스가 1,500원에 증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보통주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해명은 사실은 거기서 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 보통주를 1,500원에 샀는데 미래에셋과 가격 차이를 그걸로 설명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해명은 검찰총장 후보자 때의 해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사실 많은 의원들이 이거를 막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 자료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럼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쓴 바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을 요청했죠. 제가 세보니까 11명 중에 6명이 요청을 했어요. 당시 청문위원 중에. 예. 그런데 그냥 미쳤죠. 뭉갠 거예요. 그냥. 그때 제일 많이 요구했던 사람이 자료는 전혀 안 내고. 안 냈어요. 최이배 의원이 제일 많이 요구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도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낼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사실 안 냈죠. 낼 의무가 없다. 예. 그리고 이분도 그냥 안 냈군요. 그냥 자료를.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예.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을 당시에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도 했어요. 예. 안 나왔어요. 그냥.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네. 네. 그래서 그냥 뭉개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 그 해명이라고 했던 말 중에 네. 지금 복귀해 보면 경찰 내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좀 거짓이거나 예. 잘못된 거 아닌가? 예. 그때 좀 혹은 잘못 알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인사청문회 예. 11시간 동안 이 질문이 딱 2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게 무슨 해명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보통주와 관련된 얘기. 보통주와 배당 우선주 예. 관련된 얘기.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아니 어떻게 주식을 20억 원치 사놓고 그걸 그렇게 금방 물리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건 제가 알기로는 뭐 해약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해약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예.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해약 규정이 그거는 진실인가요? 그건 모르죠. 뭘요? 해약 규정이 그래서 그걸 있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계약서를 내놔라. 그때 안 내놓은 거예요. 그건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맞습니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예, 예. 네. 우리 뉴스타파도 정확히 알고 있겠지만 예. 그 네. 오밤중에 일어난 그 사건. 그렇죠. 맞습니다. 윤우진 예, 용산 예. 세무서장의 이 비위를 덮는데 윤석열이 관여했냐 안 했냐. 예. 뭐 이런 게 더 큰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진술 번복 또는 이제 거짓 위증 논란. 예, 그렇죠. 위증 예. 논란. 예, 예. 그렇게 그랬죠. 됐었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것도 묻혔습니다. 그러면 예.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최이배 의원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처음에 샀던 주식 500원에 샀던 주식 2억 원어치도 팔았다. 예. 그리고 이 20억 원어치 샀던 것도 800원에 샀던 것도 물렸다. 이렇게 하니까 최이배 의원이 아니 그 회사는 주식이 1,000원, 1,500원 가는 회사의 주식인데 그걸 왜 500원에 팔았죠? 그러면서 이걸 정말 500원에 팔았다면 예.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회계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어떤 부분들에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죠. 이게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진짜 처벌이 또 생각보다 사실은 원래 세요. 그래서 예컨대 시세 조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은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이고요. 만약 이런 걸 해가지고 질서를 교란했는데 300억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다? 그러면은 사기 범죄보다 훨씬 더 이 형량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컨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어쨌든 지금 12억인가 났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언제 팔았는지를 모르는데 최고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제 검찰이 수사할 때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서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통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가정하면 한 12억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5억에서 50억 정도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중처벌 기준이 들어가면 4에서 7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한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를 중단한 상태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모르고 또 하나 공소시효 문제도 사실은 지금 공소시효가 이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 3월에 최고점이었거든요. 이때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3월까지죠. 10년이. 예. 공소시효가 50억 이하인 경우는 10년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 근데 50억 이상이면 더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누구부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조국 장관 부인 사모펀드 수사하듯이 만약에 한다면 이 씨를 수사해야죠. 먼저 이 씨. 이 씨를 수사하고 그다음에 권 회장.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수사해서 이 씨 불러서 네가 주가 조작한 게 맞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리고 어떻게 나눴냐. 왜 했냐. 왜 했냐. 그렇죠. 이 씨를 저희가 엄청 찾는데 고생했는데 몇 달 만에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님하고 주식 일을 좀 하셨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을 안 하고 아니 그걸 왜 지금 왜 물어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긍정하는 거네. 김건희 씨 만난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연락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전화하겠다고 해서 안 해서 제가 또 전화를 거니까 갔다부터 말이 없이 그냥 저는 이 일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 또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이 NCND지만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데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든지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때는 피의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참고인으로 먼저 조사를 하겠죠. 당시 지금 확인이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참고인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자필서에 거기다 당장 이제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상장사의 회장인데 지금도 여전히 회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오수 회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수사가 다 망가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부터 잡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계좌 내역을 봐야죠. 거래 내역을. 자필서에 이를테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신한증권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죠. 있었다면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좌를 압수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거는 오랫동안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전산 기록은.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검찰이 영장을 쳐야지 되겠죠. 그렇죠. 이미 제출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계좌 관련된 계좌들에게 다 압수수색 해서 계좌를 하나씩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네요. 제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취재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본 적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계좌를 그냥
쫙 털어가지고 엄청 많은 계좌를 한꺼번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영장을 받아서 갖고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영장 원래 안 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그렇지 경우가 않습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금융거래 계좌가 있을 수 있고 주식 거래 내역 있잖아요. 주식 거래 내역은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그 전산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장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검사들 만나면 일일이 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아른 소리를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공식적으로는 일일이 쳐야 된다가 맞고요. 그렇죠. 비공식적으로는 아니게 하는 걸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어떻게 계좌들을 다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검찰이 수사했다면 당연히 받겠죠. 예, 검찰이 수사했다면. 경찰이니까 못 본 거죠. 야, 이상하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보도 이후에 시민보 기자가 페북에 글을 썼어요. 아, 네. 속상해서. 네. 기자들 욕먹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이건 제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표현은 좀 방송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걸로 대신하고. 제가 이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날 이제 보도가 나가고 몇 시간 뒤에 경찰이 해명을 내놨는데요. 해명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도이치모터스를 내사한 건 맞다. 그리고 그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맞다. 그러나 김건희가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 김건희가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직 검찰총장의 아내가 어쨌든 주가 조작으로 경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목들을 다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이렇게 제목들이 쫙 나온 거예요. 언론 기사들의 제목들이. 그래서 저는 아니 내사 대상자라는 것의 정의가 사실 모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사 보고서에 이름이 나와 있으면은 내사 대상자냐? 아니면 그 중에 주범만 내사 대상자냐?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경영이라는 아이가 시민보라는 아이를 때렸다고 그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시민보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경희가 널 때렸냐? 그러니까 시민보가 대답은 우물쭈물하면서 그 옆에 노영이도 있었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노영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노영이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생님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돼.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최경영만 보려고 그랬지 노영이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마침 하필이면 노영이가 교장 선생님 딸인 거야. 와, 대박. 근데 노영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김건희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내사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공범일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검찰 수사 기사를 쓰면서 저희 참고인 부르면 기자들이 아니 피의자성 참고인입니까? 단순 참고인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보죠. 그럼 과연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냐 단순 참고인이냐 만약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헤드라인에 올려서 기사를 쓰는지 저는 그게 참 저는 그것도 참 이상했지만 또 하나 이상했던 게 있어요. 이 시민보 기자가 이 보도를 하니까 왜 지금 이거 올리냐? 맞아. 왜 지금 이 기사가 왜 나오냐? 옛날 일을 이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마다 나오는 게 음모론이잖아요. 누가 줬다. 물타기. 저희는 그런 음모론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예전에 이거 누가 줬어요? 예전에 제가 이건희 회장 성매매를 보도했을 때도 그때 뭐였지? 사드가 있었던가? 하여튼 굵직한 사안이 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덮으려고 기사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기사를 쓸 때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다른 어떤 이 타이밍에 하필 왜 이 기사를 냈냐. 근데 저희는 취재하다가 취재가 완료가 돼서 그냥 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언제
그 관련된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사청문회 때는 한참 오래전이죠. 작년 7월이죠. 예. 작년 7월에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덮이고 넘어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좀 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파고 다녔군요.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딴 거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걸 누가 알았겠죠. 그런 걸 누가 알고 저한테 그거를 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보를 익명의 제보자가. 익명의 제보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익명의 제보자하고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 연락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어떻게 믿어요, 신빙성을? 경찰 그 자료가 처음에 저희도 이게 뭔가 싶어서 막 헤매다가 경찰인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자료를 작성한 사람을 찾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작성한 사람을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의 신빙성은 클리어가 된 거죠.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익명 제보자를 시작했는데 찾으려 보니까 찾아졌고 그 사람의 신원과 이런 걸 확인해 보니 맞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누군지. 이게 그냥 덮여야 될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가지고 사실만 일단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수사 또는 보도 취재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나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경찰 보고서가 있다. 이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이걸 포함해서 4차례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4차례 모두 김건희 씨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갈 수 있는 거래였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청문회 때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2천만 원밖에 통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 늘어난 게 왜 그러냐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사실 2억 늘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 월급이 세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 괜찮아져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고 그 부인이 60억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60억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게 제대로 된 절차에서 모았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좀 사실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밝혀라라고 사실은 요구를 했었죠.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이 그건 거부를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낼 수 없고 만약에 내야 된다면 가족과 상의해보겠다. 이 정도하고 끝을 사실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그 60억이 어떻게 모여졌는지를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탐사를 뭐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이제 김건희 씨가 과거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기사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계속 경제적인 이득을 줬는데 왜 줄까? 왜?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네요.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사이사이에 그 김건희 씨가 전시회를 할 때마다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이나 협찬을 엄청 했거든요. 또. 코바나 홈페이지에 가보면 12개의 전시가 나오는데 그중에 10개의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이나 협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임라인으로 쭉 늘어놓고 보면 어쨌든 1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가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대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검사의 직무수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을까. 이걸 사실 이게 핵심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끝까지 이 사건을 만약에 파헤친다면 그 부분도 들여다봐서 소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공직자윤리법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되는 특정 주식을. 직접 투자해도 안 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장외 주식을 그때 매입했다라고 했잖아요. 결혼 이후에. 부인이.
김건희 씨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공직자윤리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있겠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사모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특정 주식을 사고 판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혐의잖아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거래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그 부인이 직접 한 거라고 검찰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뭐 장애 주식 거래라든가 무슨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명도 아니고 그분의 직접적인 그 실명 그대로 만약에 거래가 된 거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그 김광준 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조이팔 일당한테 돈 받아가지고 구속된. 그렇죠. 그때 사실 보도가 많이 안 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김광준 검사가 자기 같은 방에서 일하던 특수부 검사들 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씩 모아서 막내 검사 계좌로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수사하던 기업에. 네. 근데 이게 손해가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검사들 처벌받지 않았어요. 당시.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확인해 보니 검사 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CNK 1,000원대 주식을 사가지고 1만 8천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1조 원 정도가 1조 원? 네. 다 합치면 1조 원 정도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어디 갔나 그래서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 투자에. 근데 이 검찰총장 청문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의 반응도 별로 미적지근해요. 여당에서도 별 이야기 안 하고. 예. 그죠? 아마 이게 총선 앞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그러면 이거는 무섭거나 아니면 굉장히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선택적 정의 그렇게 주장하던 선택적 정의하고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저는 무섭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무섭거든요. 지금. 무서워요? 네. 이게 지금 윤 총장뿐만이 아니고 윤 총장 휘하에 있는 또 검사. 그렇죠. 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워낙 검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렇게 털릴 때까지 나와서 수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제 주변은 깨끗한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처럼 이렇게 미스테리한 지금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스테리하거든요. 그 미스테리한 사람이랑 공직자가 그것도 굉장히 늦게 결혼했는데 이것도 좀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검찰이라서 함부로 말을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한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돌고 있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또 모르겠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역대 검찰총장을 봤을 때 임기 절반 정도가 지나면 레임덕이 옵니다. 검찰총장도 레임덕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검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 체제에 대해서. 근데 그 레임덕이 오려면 정권이 바뀐다는 신호가 있어야지 현재의 부분과 관련된 레임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여당보다는 야당하고 좀 더 관계가 좋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으면은 만약에 야당이 이제 더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레임덕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이 말한 건데요. 첫 번째는 후보자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 공직자 재산 신고 상세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 냈어요, 맞아요. 네, 안 냈어요. 두 번째 그것도 안 냈어요. 그것도 안 냈어요. 두 번째는 재산증과 관련해서 통장 거래 내역 왜 증액이 됐는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스 20억 원 주식 매매 계약서. 그렇죠.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줬어요. 네 번째. 배우자의 이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40만 주 매도 당시 계약서. 그렇죠. 그게 2억 원 어치 주식이거든요. 그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2억 원
원어치를 2억 1,400만 원에 누군가에 팔았다는 것인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사실은 그게 4억이나 6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팔았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팔았을까요? 이게 그거죠. 2017년 1월에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에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될 때 다시 팔아요. 그렇죠. 4개월 만에 20억 원어치 주식을. 네, 그렇죠.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여기에 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검찰은? 네. 아무 대답 안 했고. 근데 당시 솔직히 말하면 여당 의원들이 감싸느라고 감싸줬잖아요. 이런 거 제출 안 해도 그냥 괜찮다고 하고 모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자료를 80몇 % 냈는데 역대 총장들에 비하면 제일 많이 냈다. 많이 낸 거다라고도 감싸줘. 이런 핵심적인 자료들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뭐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긴 하네요. 그 윤석열 총장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예. 네. 저는 많은 기자들이 같이 좀 취재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동참해달라. 예, 그렇게 제발 좀. 그래서 혼자 매맞지 않게 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거 뭉개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힌트도 좀 줘봐요. 예, 개인적으로 저 연락 오는 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가령 어디를 더 파면 뭐가 더 나올 것 같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자들이 다 함께 봐보자. 그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님은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검찰에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알려주세요. 이 상황 자체가 이 덮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어서.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마치 지난번에 털리는 걸 봤잖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리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의 뭐 별다른 내용은 쓰지 않고 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다. 연합뉴스 뭐 이런 보도들이 연합뉴스, SBS, 서울신문 다 똑같이 그런 보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 보도는 전혀 안 하고 있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전화도 옵니까? 혹시 전화라도 옵니까? 제가 전화 받은 언론사는요. KBS, MBC,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렇게 4군데입니다. 4군데만 관련해서 문의가 오고. 그래도 최경영 앵커님은 참 용감하시네요. 왜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저는 뭐 털어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밤 10시 최경영의